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대선 후에 주가 반영은 어떻게 될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선이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가 아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궁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대선 후보에 의해서 어떤 주가가 오를 것이다, 혹은 어떤 주가 종목이 내려갈 거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선 이후에는 주가의 방향성과 흐름이 대충 이렇게 흘러가니 잘 준비해서 돈을 벌자, 투자를 하자, 이런 내용의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을 주식으로 날리면 굉장히 마음 아프잖아요. 그리고 대선이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놓치기 아까운 기회일 수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섣불리 판단하고 덤벼들었다가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도 해서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왜 대선이 주가에 영향을 줄까요?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정치인 한 명을 뽑는 이벤트가 아니죠. 대선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빅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 코스피일 겁니다. 대선과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거 사례 데이터와 심리와 그리고 제도적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와 제도적 관점, 과거 사례를 보지 않으면 결국 단타성으로 차트 보고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대선이라는 요소가 포함이 되기 시작하면, 결합되기 시작하면 이런 심리와 제도적 관점까지도 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뽑히느냐만 놓고 보기에는 상당한 불안한 요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더 어려울 겁니다. 때문에 대선이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주가시장에 의해서. 그렇다면 왜 대선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나? 이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대선은 미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하죠. 새 대통령이 어떤 산업을 키울지, 세금을 어떻게 바꿀지, 규제를 풀지 막을지, 이 모든 것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좌우하죠. 예를 들면 건설이나 부동산 같은 관련 주가도 보면 선거 당시 여야 후보가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하면 건설주는 선거 전후로 반등을 합니다. 반대로 규제 강화를 공약하면 부동산 관련주는 하락하거나 횡보를 하죠. 사실 부동산 주식이라는 게 기대 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당연하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기대하게 만들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기대 심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예측만 난무할 때 주가가 오르는 편이죠. 사람들은 사실 그게 사실인지는 관심 없죠. 이게 내가 선택한 주식의 종목이 기대 심리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이것만 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자본의 반응이 하기 때문에 대선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책의 안정성과 글로벌 친화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외국인들은 정책을 많이 보죠. 그 나라에. 그리고 안전한지, 안정성도 보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글로벌적인지, 글로벌 친화도도 많이 봅니다. 특정 후보가 친노동, 반기업 이미지가 강하면 외국인 매도가 강해지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2017 한 가지 사례를 들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반도체 업종이 순매수가 집중이 됐었죠. 외국인들의 대선 직후 새 정부의 재정 확대, 소득 주도 성장 기대감이 커졌고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의 집중 순매수로 시작합니다. 그 결과 코스피는 2017년 6월에 사상 첫 2400을 돌파했고 쭉 올라갑니다. 외국인 순매수는 연간 22조 원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외국인들은 한국의 기술 경쟁력, 정책적 안정을 통한 펀더멘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한 것이죠. 정치 불확실성이 낮아졌다고 판단이 되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한다라는 분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외국인의 자본은 대선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세 번째로는 과거 대선 때 데이터가 보여주는 흐름을 살펴보면 왜 대선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대선 직전 6개월은 횡보 또는 약한 상승을 한다고 하네요. 대선 직후 3개월은 정책 기대감에 따라 급등 또는 급락 양상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2년 노무현 당선 시절 때 코스피 하락 후 반등을 했고요. 대선 직후 3일간 코스피가 5.2% 정도 급락을 했었습니다. 친노동 이미지, 기업 규제 우려 때문인데요. 그러나 6개월 내로 IT주 중심으로 반등이 시작되었고 코스닥은 20% 이상 상승을 했죠. 정책 현실화 후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그런 증거입니다. 2007년 이명박 당선 때도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 대규모 SOC 공략, 한미 FTA 기대, 건설 철강, 기계주, 중심 코스피 10% 이상 상승을 했죠.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순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당선 때는 조금 중립적 흐름을 보였고 문재인 당선 때는 바이오 친환경이 강세를 이어갔죠. 한 달간 코스피가 6%까지 상승한 적도 있고요. 탈원전, 재생에너지 정책 기대감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한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요. 반면 건설주나 원전주는 반대로 하락을 했죠. 이와 같이 정책의 명확성, 과거 대선 때 데이터가 말을 해주는 것은 정책의 명확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 반응. 네, 이런 세 가지가 결국 주가의 반향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대선에 따른 섹터별 흐름도 다르겠죠. 이걸 테마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대선에 수혜주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피해보는 종목이 있겠죠. 그리고 테마주의 거품도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항상 대선, 정치적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게 항상 정치 테마주일 겁니다. 대표적인 대선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SOC, 그러니까 사회 기반 시설, 철도, 항만, 도로 등에 관련한 사업들, GTX를 공략한다든지 이러면 건설주가 오릅니다. 원전,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 에너지주가 오르고요. 무상교육, 그리고 무상보육, 교육 이런 공약을 내비치면 교육과 보육 관련한 주가가 오르죠. 복지를 확대한다, R&D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들이 좀 상승을 합니다. 재생에너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가가 많이 오르죠. 반대로 피해본 섹터도 똑같아요. 규제 강화를 하면 부동산 관련한 주가가 떨어질 거고 탈원전 공략을 하면 원전 관련주가 떨어질 거고 공교육을 확대한다고 하면 사교육 관련된 주가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 모두 유권자로서 보면 어느 하나는 표가 떨어진다. 표 떨어지는 일이다. 하나를 공략을 하면 때문에 표가 안 떨어지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들은 결국 자신의 공약을 자세히는 말 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도 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직후 급등하는 테마주는 정책 실현이 불확실하거나 단기 차익 실현 매물로 폭락하기도 하죠. 이런 게 바로 테마주인데 테마주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특히 초보들이라면 그냥 초보라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엄청난 고수가 아니라 그냥 남의 말 듣고 사는 사람들을 초보라고 하는데 남의 말 듣고 어떤 정치인 때문에 어떤 게 오르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 정치 테마주는 건들지 마세요. 22년 정치 테마주 대부분은 대선 직후에 3개월 내 30%가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대선 후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정책 현실화 가능성인데요. 공약이 모든 것을 바꾸는 건 아니죠. 국회 구조, 재정 여력,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약은 그냥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은 빠르게 추진이 됐어요. 그러면서 수혜주가 급상승을 했죠. 반면 탈원전 정책은 엄청난 진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통 끝에 결국 시행은 됐는데 관련 주가도 등락이 너무 심해서 그 당시에 꽤 적지 않게 사람들이 많이 그 주가 종목에, 주식 종목에 많이 물리기도 했죠. 두 번째, 중장기 시야로 접근하기입니다. 중장기 시야는 길게 보는 시야를 가져야 되고 안목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정책은 보통 1년 이상 걸쳐 실현되죠. 당선 직후 매수보다는 정책 반영을 확인한 후에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눌림목을 노리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눌림목은 당장 테마주처럼 떠들어대는 정책보다는 한 6개월에서 1년쯤 지나면 서서히 윤곽을 보이기 시작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로 떠들어대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산업들이. 그때 바로 이제 매수하면 좋은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뭐 눌림목에 살라라는 게 아니라 중장기 시야로 봐라. 뭐 당장 대선 내일 누가 됐다고 해서 그 주식을 관련된 주식을 사라. 이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세 번째로는 외국인 매매 동향을 체크를 꼭 해라. 주식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대선 이후 외국인 반향 전환이 핵심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그 다음부터 현실의 정책과 실적이 지배를 하죠. 특히 외국인 매매 동향이야말로 그 나라의 정책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지표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정치인들 잘 모릅니다.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의 팩트와 실적으로 평가하는 게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체크는 필수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24년 12월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액이 3조 1,460억이 넘었고요. 2024년 상반기 때는 역대 최대로 순매수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총 22조 9천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98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게 24년이네요. 그리고 2025년 3월에는 오히려 매도세로 전환을 했는데 외국인이 상장 주식 1조 한 6,370억 정도를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상장 채권을 매수를 했는데 이 금액이 약 5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의 투자 성향만 보더라도 지금은 주식을 좀 매도하고 채권에 투자하는 시기구나. 지금은 주식에서 빼야 되는 시기구나. 지금은 주식에서 조금 투자를 해도 되는 시기구나를 조금은 외국인 매매 동향을 봐서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100% 일반화해서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요. 대선 후 외국인 매매들은 결국 정책, 산업, 심리를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해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산업 정책에 따라서 반도체냐, AI냐, 친환경이냐, 글로벌 정세에 따라서 환율이 높은지, 금리가 높은지, 전쟁을 일어날 확률이 있는지 등에 따라 외국인 자본은 유입과 이탈을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판단이 들면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겠죠. 그만큼 외국인들도 그냥 그저 한국 주식 시장에 아무거나 골라서 사는 게 아니라 정책, 산업, 심리 요인까지 모두 보고 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따라서만 해도 크게 잃는 일은 없을 거다. 근데 그게 잘 되기가 어려운 것 뿐이죠. 대선 후 투자자들의 주의할 점 마지막은 아마 테마주 주의보일 겁니다. 테마주는 그냥 하지 말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대선 후보와 같은 고향 후배가 뭐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그걸 매우 따지죠. 테마주는. 그래서 어떤 대통령 대선 후보의 후배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지금 코스닥에 또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다 하면 그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 주식이 오를 거다라고 기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근거가 없습니다. 대부분 폭락하고요. 정보는 빠른 자가 돈을 벌고 늦은 자는 몰린다고 말을 하죠.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정치 테마주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테마주, 한탕 해먹고 끝나는 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한탕을 차리는 주체는 둘 중 하나겠죠. 당사자이거나 혹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연관된 친구, 후배라는 사람들, 즉 이해관계를 통해 돈 벌려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정보가 정말 여러분들의 귀까지 쉽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흘러갔다라면 이미 그 판은 끝난 판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정리를 해드리자면 대선은 정치적 이벤트죠.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경제적 이벤트일 겁니다. 국가의 정책 방향이 바뀌고 특정 산업이 부각될 거고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분명 요동칠 겁니다. 또 하지만 매번 5년마다 반복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매번 반복이 돼요. 정치는 변수고요. 기업의 실적, 펀더멘털은 상수, 고정값이라는 겁니다. 대선 이후 단기적인 기대감에 휘둘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정책의 흐름을 분석하고요. 냉정하게 타이밍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왜냐? 우리는 5년마다 이어지는 이 심리전에서 이긴 적이 없죠. 이번에는 이겨보자고요. 저는 이번 대선으로 인해서 어떤 주식이 어떻게 좋으니 매수하라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주가는 대선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지만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항상 이런 식의 흐름으로 계속 흘러왔고 흘러가고 반복되니 잘 준비해서 소중한 내 돈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